왜 하필 캄보디아에서 이런 일이 많이 전개되느냐, 동아시아 전체의 국가들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것을 먼저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동아시아 전체에 범죄를 저지르려는 어떤 조직화된 대상들이 새로운 배후지로 선택했던 곳이 캄보디아가 돼버린 것입니다. 경찰이라든가 군 이런 사람들을 뇌물로 매수해서 캄보디아의 유력 장관급에 해당되는 보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일가 친척들이 대규모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중국계 범죄 조직, 한국계 범죄 조직 또는 외국계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에서 이런 범죄 행위를 조직적이고 입체적으로 한다라는 게, 이 캄보디아 사태를 조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될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왜 하필 캄보디아에서 이런 일이 많이 전개되느냐, 중국, 필리핀, 여타 동아시아 전체의 국가들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것을 먼저 떠올리셔야 됩니다. 시진핑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요, 중국 내를 기반으로 범죄 조직들, 범죄 활동을 하고 있는 불법적인 비즈니스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정말 대대적인 조치를 감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본토와 중국을 기반으로 해서 범죄 사업을 전개했던 많은 범죄 조직들이 더 이상 중국을 기반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문을 두들겼던 곳들 중에 하나는 사실 필리핀이었습니다. 필리핀은 여러 섬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공권력이 좀 부패됐다라는 인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찰이라든가 군 이런 사람들을 뇌물로 매수해서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도모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테르테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필리핀 내부에서도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두테르테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게 2016년도지만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외국인 범죄 조직들까지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이 사실 2020년 직전까지 전개됐던 흐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동아시아 전체에 범죄를 저지르려는 어떤 조직화된 대상들이 새로운 배후지로 선택했던 곳이 캄보디아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번 캄보디아 사태의 이색적인 점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들이 캄보디아 사람을 잡아가거나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계 범죄 조직, 한국계 범죄 조직 또는 외국계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에서 이런 범죄 행위를 조직적이고 입체적으로 한다라는 게 특이점이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최근 범죄의 가장 용이한 수단이자 안정적인 범죄 방법은 온라인입니다. 우리가 20세기만 하더라도요, 온라인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를 하려면 철저히 대면적인 관계 속에서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돈을 갈취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런 모든 행위를 온라인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권력이 아주 탄탄하거나 사법체계가 잘 완비되어 있는 자국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사회 통제 시스템이 느슨한 국가에서 서버 차려놓고 범죄를 저지르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요인이 돼버리는 거죠. 미얀마도 있고 태국도 있고 한데 왜 하필 캄보디아였느냐? 캄보디아는 현 총리의 이종 사촌도 대규모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가담이 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캄보디아의 유력 장관급에 해당되는 보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일가 친척들이 대규모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비즈니스를 엄연히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하다 보면 자신들의 가족들이나 내부자가 또 다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까지 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본인들이 거기에서 실제 비즈니스 하기가 가장 안정적이겠다 생각한 많은 조직들이 캄보디아의 털을 잡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호텔하고 카지노가 아주 업이 성행했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 정부에서 카지노업을 많이 차단했어요. 관광업이라고 하지만 합법이든 불법이든 이 카지노업으로만 자꾸 진화 발전이 되는 게 국가 차원에서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오프라인 기반으로 카지노업을 했거나 하는 사람들이 온라인 카지노로 전환을 하게 됐고, 또 온라인 카지노도 일부 사업을 자꾸 억제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했던 시스템과 오프라인 카지노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거대한 숙소나 그 두 개를 어디에 활용하기 시작했냐면 한국인을 납치 감금해서요, 호텔 숙박 리조트로 사용했던 그곳에 감금시켜서 텔레마케팅 비슷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사기치거나 보이스피싱에 가담시키고 업의 변화를 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 호텔 숙박업으로 리조트로 사용된 것을 요새처럼 담을 쌓아버렸거든요. 경찰이 신고를 받았는데 들어가서 일일이 다 확인하고 찾아보고 내부를 수사한 다음에 더 있을지 찾아서 더 데려오는 게 아니라 문 밖에서 그 사람만 인도받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납치 피해자가 된 한국인들은 왜 속아서 간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참 요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국에서는 취업의 기회가 많지가 않고요. 한 10년 가까이 투자자산 시장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적지 않은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라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 성실하고 직장을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으려는 그런 욕구보다도 단기간에 큰 돈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에 좀 더 현혹될 수 있는 그런 맥락적인 상황들이 많이 전개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아는 지인이 나와 신뢰관계를 구축한 누군가가 그런 제안을 했었을 때 좀 더 혹하기가 쉬운 것이죠. 캄보디아에 도착하자마자 여권하고 휴대폰을 압수한다고 하더라고요. 탈출을 모색하거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온몸이 파란색으로 멍들 정도로 구타를 감행하거나 마약을 직접 투약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생각을 잘 못하게 만들고 극단의 상황으로 몰아붙이면서 공간적으로도 바깥과 단절된 곳에서 활동하게끔 만들고요. 탈출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낙담하게 만드는 일들이 뭐가 있냐면 숙소 생활을 같이 하다가 탈출했던 사람이 경찰의 손에 인도돼서 다시 숙소로 돌아온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어떤 피해자들에 대한 소식도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피해가 큽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비즈니스라고 범죄 조직은 생각하겠죠. 그럼 같은 시간을 썼을 때 그것으로 인한 베네핏, 즉 이득이 커야 됩니다. 근데 이득이 클 수 있는 나라 동아시아 전체에선 한국이죠.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시도한다든가 이런 걸 했었을 때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베트남, 태국, 미얀마 이런 국가에 시도를 하기보다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국가에 시도하는 게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은 이런 과정에서 성공률이 조금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요. 한국인들의 반 가까이 이상이 1인 가구입니다. 내 스스로 점점 잘못된 쪽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을 누가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범죄도 취약한 구조고 수익도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한국인이니 자연스럽게 한국인에게 손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쉽게 확인이 될 수는 없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고 또 중국 본토나 홍콩 등지에서 활동했던 중국의 범죄 조직들이 예전과 같은 터전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캄보디아 지역으로 많이 들어간 것들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캄보디아의 현재 국가 전체 GDP에서 카지노와 불법적인 어떤 비즈니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보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합쳐서 해석했었을 때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중국의 거대 범죄 조직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런 거 방송할 때마다 저도 안타까움이 듭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대표적으로 볼만한 문화예술 유적지가 많은 곳입니다. 관광으로도 저렴하고 가성비도 좋고 또 볼만한 것들도 많고 체험할 것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거기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한국 교민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한번 어떤 큰 사단이 일어나서 이것 때문에 공포감이 조성되거나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분들의 생계는 정말 치명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무작정 공포감을 조성하는 방송도 올바른 건 아닙니다. 우리 미국도 가끔 보면 거리에서 막 총 쏘고 난리도 아니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체류하거나 관광하는데 누가 옆에서 총 쏘고 그렇게 난리 나는 거 본 적 있나요? 없거든요. 어느 나라든 우범지대, 우범한 어떤 공간 이런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공간이 있어요. 따라서 안정적인 공간에서 관광하고 즐길 거 즐기고 볼 거 보고 오면 되긴 합니다.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되는 조치들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기준점이 국가에서 관광해도 되는 지역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주는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이 당분간 그쪽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노티스를 해주는 지역으로 캄보디아가 포함됐다라는 것이 그래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지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너무 큰 공포감은 갖지 마시고 이런 국가에서 주는 지침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난 뒤엔 우리 교민분들에 대한 걱정도 같이 할 겸 다시 좋은 루트로 또 검증된 여행 상품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로 캄보디아 여행 가는 것들은
저는 다시 빨리 재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로 우리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해외 범죄 단체들 이런 것들이 이번에 크게 조망받게 됐는데요. 이게 캄보디아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범죄 조직들도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여러 가지 수월성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가장 먼저 선택했던 곳은 사실 필리핀이었습니다. 영어권 나라일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다도를 가지고 있는 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든 거죠. 하지만 두테르테 대통령 이후 필리핀이 그렇게 용이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새로운 거점을 찾게 됐고 그게 캄보디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캄보디아를 이번에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서 또 근절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지역을 찾아서 이 범죄 단체들은 또 떠돌아다니겠죠. 따라서 이거를 캄보디아에서 생긴 문제다라고 접근하지 마시고 해외 범죄 조직이 온라인을 활용해서 전개하는 범죄 이렇게 워딩을 잡으신 다음에 캄보디아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